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1일 병진 여섯번째 기사 1431년 성덕 7년 예조에서 집현전에서 아랜 단유의 제도에 대해 가부를 의논할 것을 아래다. 이어서 천자와 제후의 사직의 제도는 주현의 제도와는 같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대저 3대는 멀어서 제도의 상세함 한 것을 상고할 수가 없으며 그것을 상고할 만한 것은 다만 당송의 문제뿐이온데 지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당송의 제도를 본뜨지 않는다면 신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지금 조정과 주현의 사직에 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데 신은 거기 생각하기를 유가 있고 없는 것은 사사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배위를 합제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것과 사직단을 각각 쌓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것과 같지 않다면 비록 홍무 예제에 의거하여 다시 유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사에는 결점이 없을 것이니 그 제도를 따라서 쌓지 않더라도 옳지 않은 점은 없겠습니다. 건국 초기에 세운 사직단은 유를 설치하지 않고 사명과 문과 원장만 있어도 오히려 당송의 대사의 유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유를 쌓게 되니 왕호의 사와는 같지 않고 주연의 사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단의 위에는 영조척을 사용하고 단의 아래에는 주척을 사용하게 되니 한 단의 위아래에 척을 쓰는 것이 각기 다르니 더욱 옳지 못한 일입니다. 더구나 종묘와 사직은 예법이 나오는 곳이니 예제를 의논할 때는 비록 터럭만 치라도 자기 혼자의 견해로서 그 사이에 정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직단이 만약 이루어지면 전하께서 반드시 친히 제사 지낼 것이오니 예관이 의주를 찬술할 즈음에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장차 당송 대사의 의식에 의거하겠습니까? 주자의 주현 사직단의 설에 의거하겠습니까? 전하의 위판을 위의 안에 설치하겠습니까? 위의 밖에 설치하겠습니까? 헌가를 유의 안에 설치하겠습니까? 유의 밖에 설치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의하여 제도를 정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예관에게 명하여 문헌 통고 안에 있는 백호통의 진시설과 한나라 광무제의 사직의 제도와 당송대사 행사의 와 당나라 주현 사직의와 주자의 주현 사직설과 고려의 사직제도와 홍무예제의 부주현 사직의 법식을 모두 그 체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특별히 전하께서 보시고 유사로 하여금 그 유를 없애고 사면의 문과 원장만 둔다면 당송과 시왕의 제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태조 시대에 쌓은 사직단의 규모도 오히려 보존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명사승과 권진의 의논에 따르게 하였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1일 병진 7번째 기사 상정수에서 태조에 대한 무무의 가사에 관해 아래다. 우리 태조께서 뛰어난 무용으로 천운에 응하여 나라를 세웠으며 태종께서는 이를 계승하여 문치로서 태평을 이루어 지금은 정치가 안정되고 공업이 이루어졌으며 예가 갖추어지고 악이 조화되었습니다. 문덕이 이미 널리 퍼졌으며 섬 오랑캐가 조공을 하고 야인이 두려워하여 굴복하게 되어 무공도 또한 나타났으니 마땅히 태조의 무공을 노래하여 무무로 만들고 태종의 문덕과 지금의 성덕을 노래하여 논무로 만든다면 거의 여러 사람의 기대에 합할 것입니다. 하니 상정소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황희, 맹사승, 권진, 허조, 정초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삼가 바라옵 살펴보건대 주나라의 문왕이 1000명을 받았으나 무왕에 이르러 더리어 상나라를 극복하여 천하를 차지하였었고 무왕이 돌아가며 주공이 성왕을 도와서 예를 마련하고 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편에 나타난 것으로서 상고한다면 정풍은 문왕시대의 풍화가 미친 민속의 시를 채집하여 이를 관현에 올린 것이니 선왕의 풍속의 성대함을 나타내어 밝힌 것입니다.
정소화에 이른 바 이삼이라는 것은 빈객을 연회하고 사신을 위로하고 사신을 보내는 시이요. 정대안은 회례의 악이니 모두가 공유, 태왕, 완계, 문왕, 무왕의 덕을 말하고 주강, 태임, 태사의 덕까지 말한 것입니다. 숭은 성덕의 형용을 찬미하는 것으로서 또한 후직, 태왕, 문왕, 무왕에게 제사 지낸 시가 많은데 오직 호천유 성명과 첩집경의 2편만은 강왕, 소왕 이후의 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공이 악을 만들면서 성왕의 덕을 찬미한 시가 없는 것입니다. 뒤 세상에 와서 한나라 고조는 안세방중가를 지었으니 초나라 소리요 한나라 무지에는 주안과 악와의 말을 얻고 노래를 지었으며 당나라 태종은 진왕이 되었을 때 진왕 파진 악이 있었는데 후에 칠덕무로 고쳤으니 이것은 당스를 찬미한 것입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제왕이 중화의 표준을 세워 가무를 지어 만세에 전하는 일을 마땅히 주왕가로서 법을 삼아야 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태조의 성문의 덕을 찬미하여 등가로 하고 신무의 계략을 발량하여 무무로 하고 태종의 성덕과 신공을 찬양하여 가사를 지어 문무로 하고 풍악을 연주하는 데 이르러서는 먼저 등가를 연주하여 문무를 추고 다음에 헌가를 연주하여 무무를 추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임금의 제가를 받고 황희, 맹사성, 권진, 허조 등이 아뢰기를 문무와 무무를 만약 세대의 차례대로서 말한다면 태조가 나라를 세운 공을 기술하여 무무로 하고 태종이 성대를 계승한 덕을 기술하여 문무로 하는 것이 적당한데 지금 종묘의 풍악에 있어서는 이미 문무를 먼저 하고 무무를 뒤에 하게 되니 그 회조에 있어서 무무를 먼저 하고 문무를 뒤에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태조와 태종의 문덕을 찬양 기술하여 문무로 하고 태조와 태종의 무공을 겸해 기술하여 무무로 하여 문덕을 먼저 하고 무공을 뒤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대의 공덕을 겸해 기술하는 일이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시경 대무장의 수장에 거룩하신 무왕이여 그 공렬을 경쟁할 사람이 없네. 진실로 문덕이 있는 문왕이 능히 그 후대를 개설하였네. 무왕이 이어받아서 언나라를 이기고 살벌을 검하여 그 공을 정하셨네라 하였고 그 3장에는 문왕이 이미 근로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이를 받았도다. 이 선포된 공덕을 찾아서 생각하여 우리가 안정을 구하리라. 이것이 주의 천명이니 문왕의 덕을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이대의 공덕을 추술하는 것이 어찌 그 뜻이 없겠습니까 하고 대제학 정초는 아뢰기를 무무는 가사입니다. 주나라의 문무는 상이니 문왕의 덕을 말한 것이요 무무는 대무이니 무왕의 공을 말한 것입니다. 상은 또한 상소남이라 합니다. 오나라 개찰이 주나라 풍악을 관찰할 적에 춤추는 것을 보고 소나막을 칭찬하면서 아름답도다. 그러나 오히려 부족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은 문무를 출 때 가지는 것이니 문왕의 태평을 이루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여김을 말한 것입니다. 공자가 빈무가에게 대무를 말하면서 총관이 산처럼 서는 데서 시작하여 주도가 사방으로 통달하는 데서 그 끝장이 된다 하였으며 악기에는 주관, 옥척을 가지고 면류관에 쓰고 대무를 춤춘다고 했는데 간척은 무무를 출 때 가지는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작은 주나라의 문무이므로 그 사도 또한 무왕을 칭송할 뿐이다 했습니다. 양한의 무시지무는 문무입니다. 본래는 순의 소무인데 이름을 고쳐 문시라고 하여 서로 물려받지 않음을 보인 것이며 무덕지무는 무무이니 난리를 제거함을 보인 것입니다. 당나라의 문무는 공성경선 악인데 후에 구공무로 고쳤으며 무무는 진왕 파진 악인데 후에 칠덕무로 고쳤으니 이 무는 모두 태종의 일인 것입니다. 송나라의 문무는 현덕승문의 무이니 시경의 현덕이 위에 들려서 이에 제위에 오르기를 명했다는 뜻을 취한 것입니다.
후에 화성천하의 무로 고쳤으니 역경의 천하를 변화하여 성공시킨다는 뜻을 취한 것입니다. 무문은 천하대정의 무이니 서경의 한 번 융일을 입고 천하를 크게 안정시켰다는 뜻을 취한 것입니다. 후에 위가사해의 무로 고쳤으니 한 구조의 위엄이 사해에 더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었는데 이 무는 모두 태조의 일인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었건대 주, 환, 당, 송의 문무의 가사가 이대를 겸해 취하여 진술한 것이 없는데 다만 대무의 수장에 거룩하신 무왕이여 그 공렬은 경쟁할 사람이 없네. 실로 문득이 있는 문왕이 능히 그 후대를 계도하셨네. 무왕이 이어받아서 은하를 이기고 살벌을 검하여 그 공을 정하셨다라 하고 그 3장에는 문왕이 이미 근로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이를 받아도다. 공덕을 찾아서 생각하여 우리가 안정을 구하리라. 이것이 주의 천명이니 문왕의 덕을 생각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문왕이 능히 그 후대를 계도했다고 말하고 또 문왕이 이미 근로했다고 말한 것은 문왕의 덕을 겸해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음액을 찾아본다면 대개 근원을 추구하는 설일로서 무왕에게 중점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다도 또한 말하기를 주공이 무왕의 공을 상징하여 대무의 악을 만들어도다고 했으며 무무의 선후는 진시 악서에 말하기를 한나라의 무는 무덕무를 먼저 하고 문시무를 뒤로 했으며 당나라의 무는 칠덕무를 먼저 하고 구공무를 뒤로 하였다 하였으니 그 뜻은 무용은 여러 사람을 위압하여 난리를 평정하고 문덕은 진부하게 하여 창업한 뒤를 이어 지키게 됨을 이름이니 대저 난리를 평정한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창업한 뒤를 이어 지키는 것이 뒤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었건대 한나라의 무문은 선우가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전한의 효경제 원년에 고황제의 묘에 문시 오행의 무를 연주하기를 명했고 후한의 명제 희평 4년 10월에 광무제의 묘에 정제할 적에 문시 오행 무덕의 무를 연주했는데 경제는 무덕무를 먼저 하고 문시무를 뒤로 했으며 명제는 문시무를 먼저 하고 무덕무를 뒤로 했으니 양한의 제도가 같지 않은 듯합니다. 당송의 예도 천지의 교사할 때와 종묘에 제양할 때 한결같이 모두 문무를 먼저 하고 무무를 뒤로 했으며 군신을 모을 때도 또한 문무를 먼저 하고 무무를 뒤로 했으니 진실설과 같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또 말하기를 국자를 가르칠 때는 문무를 먼저 하고 야인을 가르칠 때는 무무를 먼저 하니 야인은 순박하고 무용한 까닭이다 하였으니 그 설이 잡박합니다. 지금 역대에서 이미 시행한 제도로서 말한다면 후한과 당송은 문무를 먼저 했으며 다만 전한만 무무를 먼저 했을 뿐입니다. 본조의 사직과 종묘에서도 이미 문무를 먼저 했습니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주관은 붉은 방패이다. 옥척은 옥으로만 장식한 도끼이다. 융인은 군복이고 현덕은 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고 밖에 드러내지 않는 덕이다. 야인은 벼슬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1일 병진 첫번째 기사 9월 1일 병진 8번째 기사 병조에서 공사의 비자가 시집가서 낳은 아들의 역에 관해 아래다. 지금 상정한 가운데에 영락 12년 6월 28일 이후에 공사의 비자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은 각품의 천첩의 자손의 예에 의하여 보춘 국력을 쓰게 하고 관품을 제한해서 관직을 받게 하며 평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은 전조에 판정된 백성의 예에 의하여 부역을 시키고 벼슬하고 관직을 받지 말게 하여 부역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공사의 비가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은 속병적이라 이끌어 정몽족을 정하여 4번으로 나누어 보충군의 예에 의하여 윤돈으로 서울에서 입역
하게 하고 나이 60세가 차면 역을 면제하고 그 자손과 여손은 매양 3년마다 명적을 만들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영락 12년 6월 28일 이후부터 선덕 7년 6월 29일 이전까지 19년 안에 공사 비자가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은 한정이 있고 서로 계속해서 낳은 것은 아니며 또 모두 빈한하니 그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은 보충군의 예에 의하여 입역하게 하고 관품을 제한해서 관직을 받게 한 것은 이미 일찍이 교지를 받았사오며 그 평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로서 외방에 사는 사람은 진척, 장고직, 목자간, 급창 등의 역으로 정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실인이 있으면 대궐 안의 차비로 정할 것을 이미 일찍이 교지로 받았사오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선공감의 영성간으로 정하여 명적에 기재하여 백정이라 이끌고 여선들은 모두 기록하지 말며 그 입역한 사람에게는 정력 1명에 봉족 2명을 주고 나이 16세에 이르러 역을 하여 60세에 이르러 역을 면제하게 되며 한결같이 보충군의 예에 의거하소서 하니 도로 병조에 내려보냈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1일 병진 9번째 기사 여흥 부흥군의 제사를 받드는 문제를 안승선 등과 의논하다. 임금이 안승선과 김종서를 인견하고 말하기를 외조부인 여흥 부흥군 민재의 제사를 받들 자손이 없기 때문에 계면연의 여강, 여성, 여윈, 여산 등의 자손으로서 죄가 가벼운 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고자 하여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유정현, 조아의정, 이원, 우의정, 정탁 등이 모두 아뢰기를 적자손으로서 제사를 받들게 하소서 하였다. 정현은 성품이 본래 엄격하였으나 오히려 관대한 형벌을 쫓아서 여강의 아들로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하물며 여원과 여선의 죄는 두 형과 같지 않으니 그 자손들은 다른 예에 의하여 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새 의정과 허조, 안순 등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는 아뢰기를 태종께서 항상 민무율, 민무회 등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왕도로서 본을 받고 왕돈으로서 경계를 삼가야 될 것이다 했는데 무효율 등이 태종의 명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그 형에게 붙었으니 죄가 진시로 작지 않습니다. 더구나 태종 때 용서를 입지 못하였사온즉 서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명사성 권진과 허조, 안순 등은 아뢰기를 죄가 처자에게 미치지 않은 사람은 성왕의 좋은 법이니 마땅히 다른 예에 따라서 서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왕도는 중국 동진시대의 사람으로 출장 입상하여 진나라를 중흥시켰고 왕도는 중국 동진시대의 사람으로서 왕도의 종형이고 공을 믿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후에 반역하였으나 실패하여 죽었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2일 정사 첫번째 기사 전 대제학 이형의 줄기 조의를 3일 동안 폐하였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2일 정사 두번째 기사 오정은 우효강이 강무 행차의 기일을 연기할 것을 아뢰다. 듣자옵건대 강무의 행차가 있다 하옵는데 금년은 저루가 조금 늦어서 벼농사를 거두지 못했으니 기일을 연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봄, 가을에 강무하는 것은 나라의 일정한 법도가 있는데 그년에 매양 사신이 옴으로 인하여 추등의 강무를 정지했었다. 지금 비록 사신이 또 나왔으나 후문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때가 마땅히 강무를 할 시기이다. 내가 어찌 농사를 생각하지 않고서 감히 이 일을 행하겠는가 하였다. 조사관 신인손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듣자건대 강무의 행차는 절후가 이른 까닭으로 기일을 연기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해보니 봄, 가을에 무예를 연습하는 것은 진시로 폐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절후가 조금 늦어서 벼곡식이 들판에 덮여있고 올곡식도 오히려 다 거두지 못하였사오며 또 사신의 접대에 시달려서 농사를 제때에 못 지으니
풍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흉년을 구제하는 수용을 서둘러서 장래의 궁핍에 대비해야 될 것이오며 지금 추경을 당하여 밤을 줍는 것만도 시기를 잃을까 염려되오니 전하께서 비록 일수를 감하여 접대하는 폐단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전하의 행차가 지나는 곳에 어찌 번요 손상의 일이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결정된 명령을 거두시고 곡식의 수확을 마치기를 기다린 다음 봄 가을에 사냥하는 예와 백성을 사랑하는 인의 두 가지를 거의 얻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2일 정사 세번째 기사 예조의 제조의 거거와 해마는 한 해 사용 수량을 참작하여 수납하라 전지하다. 거거는 조개의 한 종류이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3일 첫번째 기사 상호군 박연이 당상탕하의 악에 관해 아래다. 상서하기를 삼가바라건대 우서의 당상의 악은 명구와 금슬로서 연가하는 연주가 있는데도 상, 관, 생, 관 등의 악기가 없으며 당하의 악은 관, 도구, 생, 용, 축, 의 제작은 있어도 현가의 소리는 없사온데 진고 이후로 그 법이 점점 변하여 당상 당하의 악이 그 수요는 비록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각기 팔음을 갖추어 저절로 능히 그 기억을 이루어 노래도 있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것이 비록 상고의 제도는 아니더라도 또한 조리의 세밀함과 성룡의 성대한 데는 해롭지 않았습니다. 한나라의 제도는 상고할 수가 없사오나 수나라 초기로부터 당송에 이르기까지 당상은 팔음이 대략 구비되었는데 노래에는 사람이 많게 되고 강하에는 가공과 그 수요가 서로 비등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열의 포치하는 법은 수나라는 여러 음과 가면이 각기 10인이고 당나라와 송나라는 명백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원나라에서는 북형 가운데에 열위하고 가공이 4열로 되었는데 그 2열은 통가의 동쪽에 있고 그 2열은 통가의 서쪽에 있었으며 매열마다 8인이어서 32인인 듯합니다. 우리 조정의 아학은 처음에는 상고의 제도에 의하여 금슬과 가공은 당하에 설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풍악을 쓰는 법은 고문과 후세에 합하지 않은 것이 또한 많으니 사청음에서 건고의 장식을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회의 악은 당하의 현관에 금슬 가공도 또한 마땅히 더 설치해야만 되고 또 무문은 당하의 연주에 소속되어 있으나 가사가 있으니 더욱 마땅히 팔음에 올려서 사람의 소리로서 조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 수효의 많고 적은 국가 위열의 포치는 근거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만약 수나라 제도에 의하여 면마다 각기 갖추어 배열한다면 전쟁이 좁아서 모여 부딪히게 되는 폐단을 면치 못할 것이니 잠정적으로 원나라 제도에 의하여 금슬 가공은 북현의 안에 배열하고 가공의 열도 사방에 8인의 수요를 반으로 하여 16인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쓰게 하고 그 금슬의 수요는 비록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많고 적은 것은 또한 마땅히 그 시용의 적이함을 참작하여 제조하수산의 상정소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명구는 옥경의 이름이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4일 기미 첫번째 기사 승정원의 온수에 가리하니 폐단이 백성에 미치지 않을 계책을 의논하라 전지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내가 근년 이후로 풍질이 몸에 배어 있고 중궁도 또한 풍증을 알게 되어 온갖 방법으로 치료하여도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일찍이 온정에 모욕하고자 했으나 그 일이 백성을 번거롭게 할까 염려되어 잠잠히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않은 지가 몇 해가 되었다. 이제 병의 증상이 계속 발생하므로 내년 봄에 충청도의 온수에 가고자 하니 폐단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을 계책을 의논하여 아래라. 그 접대하는 도구와 공선의 일은 모두 금년 겨울 사무가 한가할 때에 미리 준비하게 하고, 비록 시루를 짓더라도 사치하고 크게 짓지 못하게 하며 그 체계를 그림을 그려 올리게 하라 하였다. 대원 등이 삼전의 욕실과 침실의 체제를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임금이 이를 보고 그 수요를 감하게 하고 판사 배환으로 하여금 그림을 가지고 온정으로 가서 본도 감사와 다시 편의한 점을 의논하여 아래게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4일 김희 두 번째 기사 안승선 김종서에게 명하여 최석이 유을부의 극형 여부를 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지금 형조에서 아랜 돈을 녹여 그릇을 만든 최석이 유을부 등에게 모두 극형에 처해야 되겠는가 처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하니 맹사성 이맹균 등이 아뢰기를 형률에 비부하여 마땅히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유을부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될 것이나 최석이 많은 집안 사람과 공범을 한 형률 조문으로 시행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죄를 면해야 될 것이니 소신의 전일의 의심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권진, 허조, 안순 등은 아뢰기를 몰래 돈을 녹인 사람은 아마 많이 있을 듯한데 지금 관대한 형벌에 따라서 등급을 감한다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징계할 데가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권진 등의 의논에 따랐다. 또 의논하기를 무과한 사람들이 영친년을 베풀고자 하는데 이에 따르겠는가 다르지 말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사대부의 자제들이 모두 글을 배우는데 게을리하고 무예를 즐겨하는 까닭으로 문가로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는 법을 설치하여 향악하는 마음을 권장하는 것인데 어찌 이 예를 인용하여 또 무과로 하여금 어버이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친년은 과거에 옳은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잔치이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판 중추원사 하경복이 어머니를 복양하기를 허락해줄 것을 상언에 윤하지 않다. 어머니의 나이가 75세이니 신이 돌아가서 복양하기를 허락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80세에 차지 않았으며 또 격리가 지금 김해의 수령으로 있으니 복양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윤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재량, 무공, 악공 등을 취재할 때에 별사이에 차등을 둘 것과 악학을 규찰하게 할 것을 아뢰다. 악학은 여러 학에서 취재하는 예가 아니니 전적으로 맡은 재량, 무공, 악공 등으로 상시로 음악을 익히게 했는데 본인들에 대한 상벌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고를 핑계하고는 부지런히 익히지 않으므로 제사, 조회의 악이 법률에 맞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위의 항목의 재량, 무공, 악공 등을 사명사게 취재할 때에 통한 사람은 별사 10일을 주고 대략 통한 사람은 별사 7일을 주고 거칠게 통한 사람은 별사 4일을 줄 것이며 상시로 음악을 익히면 별사 1일을 주고 매양, 재양할 때는 별사 3일을 줄 것이며 학관을 권리하여 날마다 봉상시의 악현 관원과 함께 악학에 앉아서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규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천 고성현의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서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오성을 중추원 판사로, 서선을 판한승 부사로, 황보인은 명조 우참판으로, 봉렬을 형조 좌참판으로, 이만간을 좌헌납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예조 우참판 유맹문이 아버지의 나이 80세가 넘은 이후로 관직을 사임하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중국 사람 7명에게 마포를 각 2필씩 내리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공사로 인해 죽은 사람에게 대한 제사에 쓰는 물품을 정하여 아래다. 일찍이 전지를 내려 삼포미하의 각품과 군관 군민에게 공사로 인하여 변고를 만나 죽은 사람에게 대한 다만 부위만 주게 하니 의리에 곡진하지 못하였다. 마땅히 소재관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그 제사에 쓰는 물품을 자세히 정하여 아래라 하셨으므로 예조에서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종이 품은 정이 품의 치제하는 예에 따라서 유백병 석줄 탁자에 9가지 찬물로 하고 삼포미하에게는 유백병 석줄 탁자에 7가지 찬물로 하고 관직이 없는 군민에게는 유백병 11가지 과실 탁자에 5가지를 찬물로 하고 제무는 삼포미상에게는 교수로 정하고 사포미하에게는 군민에 이르기까지는 서울에서는 예조에서 외방에서는 소재관에서 교지를 받들어 글을 지어 행하게 하고 비록 사포미하의 관원이라도 만약 법령을 받아 국사를 처리하다가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는 임시로 국가의 윤호를 받아 교수를 내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최숙정, 박정신이 진상물을 도둑질했으니 차명에 처할 것을 아뢰다. 상옥은 최숙정과 박정신이 명령을 받아 사냥을 했사오나 진상하려는 노루와 사슴은 도둑질하여 썼사오니 형률에 의거하여 차명에 처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각기 2등을 감형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7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태조, 태종의 문득 무공에 관한 논무, 무무의 가사에 관해 아래다. 태조와 태종의 문득을 찬미해 기술하여 문무의 가사로 만들고 태조와 태종의 무공을 겸해 기술하여 무무의 가사를 만들어 회례에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7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직인이 없는 중은 직첩을 회수하고 군대에 충당할 것을 아뢰다. 서울 안에 횡행하는 직업이 없는 중은 양종의 중을 제외하고 모두 직첩을 회수하고 죄를 다스려 군대에 충당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양종의 중이 아니더라도 관직이 있으면 계문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예조 우참이 원창명이 아버지 나이 70세가 넘은 이후로 관직을 사임하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회례양 내에 융안, 휴안, 문무, 무무의 악장이 관해 아래다. 회례양 내에 융안, 휴안 등의 악장은 남산유대의 엄절을 취하여 6귀절을 사용하여 1장을 만들고 문무, 무무의 이무 악장은 황자화의 엄류를 취하여 4귀절로서 1장을 만들고 이무에 각기 2장을 제작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남산유대는 시경의 편명이고 황자화는 시경의 편명이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순관의 규찰에 관해 아래다. 순관이 경수소에서 하룻밤에 다만 한 번만 규찰 적발하는 까닭으로 직숙하는 사람이 또한 경수에 건실하지 않으니 심히 불편합니다. 참컨대 지금부터 목생을 만들어 초경에서 5경까지 모소의 모경의 생이라 쓰고 본조의 언적으로서 낙인하여 각소에 나눠주고 순관이 경에 따라 생을 취하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본조에 바치게 하되 본조에서는 이내 순관 등이 매소마다 2번, 3번 순행한 진위를 상고하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병환이 나서 백관들이 천추 전문에 배하하다. 백관들이 중추원부사 이상흥이 전문을 받들고 길을 떠나니 상흥에게 의복 한불과 모관 신약을 내렸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도순찰사 정흠지를 전라도에 보내 대굴 수영을 옮겨 배치할 장소를 살피게 하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병주에서 창성 이북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강변에 농사 짓게 하기를 아뢰다. 병주에서 평안도 도절제사에 의거하여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 앞서 교지를 내려서 의주 창성, 벽동, 이산, 강계, 여연 등지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압록강 저쪽 강변에서 농사 짓는 것을 금지한 까닭으로 생업이 매우 어렵게 되었으니 심리를 한정하여 금지하지 말게 하고 그 조세를 거두는 것은 보통 법식의 반을 감하게 했는데 지금은 올량합의 집이 임가라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사람과 물건을 사로잡아 가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청컨대 의주 외의 창성 이북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저쪽 강변에 농사를 짓게 하여 곡식을 수확하게 하고 오는 개축년부터 예전대로 이를 금지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의 정부와 제주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박신생 신장 등은 옳습니다 하고 조계생 신상 안순 허조 권진 맹사성 황희 등은 아뢰기를 이산 이상의 각 고을은 포주강의 야인과 사는 곳이 멀지 않으니 저 사람들이 이거 하는 사이에 농사 짓는 것을 금지함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허승은 아뢰기를 처음에 백성들의 생계를 위하여 엄밀하게 법을 만들었으니 창조리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정해진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허승의 의논에 따르게 하였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각도의 기생이 있는 고을의 노비의 많고 적음을 상고해 없애기를 청하다. 각도의 기생이 있는 각 고을에서는 그 노비가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해 부득이해서 각기 거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없애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9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판서 신호에게 사죄하다. 그 교서에 이르기를 죽고 사는 기간은 진시로 일수인지라 피하기 어려우나 죽은 후에 영화롭게 하는 언제든 마땅히 처음에서 끝까지 간격이 없도다. 경은 순수하고 성실한 자질과 겸손하고 공손한 행실로서 일찍이 소고의 알아주심을 만났고 이내 덕이 적은 이 몸을 섬겼도다. 중앙과 지방에서 공로를 베풀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게을리함이 없었고 풍속을 관찰하게 하면 백성에게 묻는 직책을 다하고 고을을 맡게 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인덕을 베푸니 마침내 추성의 반열에 올라 울련히 진신의 기대가 되었도다. 지난번에 휴직하여 심신을 수양하여 만년에 청한함을 누리기를 했는데 어찌 오래되지 아니하여 창조리 세상을 떠나는고 지금 예관을 보내어 치전하고 또 시호를 내리노라. 아 예전의 공로는 잊기 어려운데 기영이 문득 가버리니 한탄스럽도다. 정령이 어둡지 않거든 위로하는 언전이 내려짐을 살필 것이다. 이에 교시하노니 상상컨대 마땅히 다 알 것이다 하였다. 소구는 태종이고 추성은 중추부이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김인, 김효량, 전주아명 등의 행실을 정표할 것을 아뢰다. 경상도의 전문 사람 김인은 집이 가난하여 노비가 없는데도 부모를 섬겨 지극히 효도하고 아버지가 죽음에 무덤을 지키고자 했으나 마침 어머니가 병에 걸렸으므로 무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음에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슬피 울며 생각하고 기년이 된 후에도 죽을 먹으며 제기가 된 후에도 채식하면서 그 상제를 다 했으나 아버지 무덤에 여막살이를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이내 3년 동안을 거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창원부 사람 김효량은 나이 15세에 아버지가 미친 병을 얻자
의원이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는데 산 사람의 뼈가 가장 좋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 볼까 말이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술에 타서 이를 마시겠습니다. 선산부 사람 전주아명은 어머니가 온몸을 쓰지 못하고 병상에 누운 지 7년이나 되었는데 좌명이 늘 자기가 약을 다리고 몸소 오줌 그릇을 받들었으며 어머니가 죽음에 무덤을 지켰으며 명년에 아버지가 또 죽음에 어머니와 합장하고 4년 동안을 연막에 살았으며 상기를 마쳤는데도 오히려 떠나지 않았으므로 마을 사람이 법을 들어서 계유했으나 또 3월 동안을 머물러 있으면서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음현 사람 양욱은 부모를 섬기면서 혼정신성을 조심스럽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으며 아버지가 죽음에 3일 동안 먹지 않고 3년 동안 무덤에 여막살이를 했으며 어머니가 죽음에 아버지와 합장하고 종족과 이웃 사람에게 빌어 먹었고 가산을 다 팔아서 제사를 받들고 또 3년 동안을 무덤에서 여막살이를 했습니다. 지리한 사람 윤은보와 서절은 모두 장지도에게 하급을 받았는데 일찍이 약속하기를 사람이 군, 사, 부 세 분에게 섬기기를 똑같이 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스승님은 후사가 없으니 돌아가신 후에는 마땅히 무덤에 여막을 지을 3년 동안을 마쳐야 하겠다 하더니 스승이 죽음에 그 부모에게 알리고 현관 요지로서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몸소 밥을 지어 전무를 준비했으며 어느 날 은보는 아버지가 병에 걸리었으므로 집에 돌아가서 약을 다리고 잠시도 웃옷을 벗지 않았으며 병이 나으며 그제야 돌아와서 무덤에 여막살이를 한 지 한 달 남짓하여 은보가 상스럽지 못한 꿈을 꾸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과연 병을 얻어서 5일 만에 죽음으로 가슴을 치고 뛰며 슬피 울면서 빈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광풍을 만나 향합을 잃어버렸는데 몇 달 만에 까마귀가 향합을 물고 북산으로부터 날아와서 무덤 앞에 두고 갔습니다. 그에게 하급을 받은 사람인 심징, 배현 등이 이를 주어서 보니 과연 전의 향합이었습니다. 은보는 비록 아버지의 무덤에 여막살이를 하지만 오히려 스승을 위하여 초하루 보름을 만나면 반드시 제사 지냈으며 스질은 홀로 스승의 무덤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마쳤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유는 나이 20세에 어머니가 병들매 곁에 모시고 약을 다리면서 조금도 게으르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죽음에 3일 동안 먹지 않고 3년 동안을 슬퍼했으며 조부모가 서로 잇따라 죽음에 임유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주되어 슬퍼하고 사모하여 정성을 다했으며 아버지가 단독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람의 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즉시 팔을 찔러 피를 뽑아서 단독에 발랐더니 과연 나았습니다. 강숙전은 어릴 때부터 나가 노는 곳의 행방을 반드시 알리고 자라서는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고 혼전신성하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부모에게 고하였습니다. 부모가 나이 모두 85세가 되매 함께 풍지를 앓게 되니 숙전이 모시고 있으며 약을 드렸으나 10여 년이 되어도 오히려 낫지 않으므로 부모를 모시고 온정에 와서 목욕을 시켰더니 3년 만에 병이 나았습니다. 부모는 그 효성에 감동되어 가산과 노비를 주고자 하니 숙전은 굳이 사양하기를 약을 드려서 병을 낫게 한 것은 자식의 직분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할 일이오니 고루 나누어 주소서 하므로 부모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고용내는 집이 가난했으나 어머니 나이 79세이므로 맛진 음식으로 봉양하고 혼전신성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여 반드시 조심하며 어머니가 죽음에 상사는 한결같이 가래에 따랐으며 무덤에 여막을 짓고 조석으로 제전을 드리는 일과 나무를 심고 무덤을 쌓는 일을 몸소 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죽을 먹으면서 상기를 마쳤습니다. 충청도 천안에 거주하는 부사정 박침은 부모가 모두 늙었는데 아우 네 사람은 모두 벼슬살이를 했습니다. 침은 어버이를 곁에 모시고 정성을 다하여 봉양했고 조금이라도 병이 있으면 사방으로 약을 구하여 병을 치료했으며 매양 시속 명절을 만나면 반드시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향당의 종족들을 모아서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직산현에 거주한 변포는 나이 11세의 아버지가 죽음에 무덤을 지킨 지 3년 동안 소금과 장을 먹지 않으며 따뜻한 옷을 입지 않고 늘 집자리에 누워 엎드려 있었고 버선을 벗고 있었으며 죽을 먹으면서 슬픔을 다하고 밤낮으로 소리를 높여서 울었으며
또 어머니를 모시면서 혼전 신성하고 맛진 음식을 몸소 맛보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용인현에 거주하는 오민경은 부모가 서로 잇따라 죽음에 6년 동안 여막살이를 했으며 형과 그 아내가 일찍 죽음에 아이들 6인이 돌아갈 데가 없었으므로 민경이 그들을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이 하고 자장을 갖추어 이 인을 성혼시켰습니다. 양천현에 거주하는 별시비 조선은 집이 가난했으나 어머니를 봉양하여 효도를 다했으며 어머니가 병상에 누운 지가 여러 달이 되었는데 몸소 약을 다리고 오줌 그릇을 받들었으며 어머니가 임종할 때에 조선을 불러 말하기를 나는 무남 동료로서 94세가 된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마침내 봉양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능히 나에게 효도하니 나에게 효도하는 정성으로 우리 늙은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면 나는 죽더라도 원한이 없겠다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죽음에 조선은 가슴을 치고 울면서 상례를 치르면서 모두 예제에 따랐습니다. 외조모를 효성 있게 봉양하면서 친어머니와 다름이 없었으며 외조모가 죽음에 어머니 무덤 가까운 곳에 장사 지내고 3년 동안 연막살이를 하며 죽을 먹고 집자리에 자면서 일찍이 웃지 않았습니다. 황희도 평산부에 거주하는 고 사직 송일생의 아내 조씨가 나이 25세에 남편이 죽음에 상기를 마쳤는데 어머니가 개가시키고자 했으나 조씨는 따르지 않았으며 지금 이미 23년이 되었는데 시속 명절과 초하루를 만나며 반드시 제사 지내고 또 어머니를 모시면서 맛진 음식으로서 봉양하고 어머니가 죽음에 3년의 상복을 입고 무덤 가까이 땅에 집을 지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했습니다. 경상도 군위현에 거주하는 이기는 나이 19세의 어머니가 죽음에 바쁘게 장사를 지내고 아버지에게 아뢰기를 내가 무덤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니 아버지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홀아비로 있으면서 집이 가난하고 너희 형제들도 또한 군역을 감내하지 못하니 누가 너를 도와서 무덤을 지키겠는가 하니 이기는 울면서 말하기를 내 어머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지금 군역을 맡았으나 나는 홀로 일도 없으니 내가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고는 양식을 청구하여 무덤을 지키고 풀을 맺어서 여막을 만들려고 홀로 빈소 곁에서 울고 있으니 이튿날 아버지가 가서 보고 감동하여 마침내 금하지 않고 초막을 도와 지어 주었습니다. 이미 장사를 지내고서는 조석의 재전을 향려에서 빌려와서 이어되었으며 제기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또 죽음에 한 언덕에 함께 장사 지내고 흙과 돌을 운반하여 무덤을 쌓아서 지켰습니다. 경기 양주 사람 이기우는 부모를 섬기되 효도하고 맛진 음식으로 봉양하되 정성으로서 하며 어머니가 죽음에 3일 동안 먹지 않고 슬피 통곡하면서 여막에 거처 했는데 상복을 겨우 벗자 아버지가 또 죽음으로 어머니와 합장하고 3년 동안 무덤을 지켰습니다. 친족들이 그가 홀아비로 사는 것을 민망히 여겨 자장을 갖추어 주어서 혼기가 이미 결정됨에 기우는 끝의 여매를 시집 보내싸우니 윗항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특이한 행실을 정표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 명하여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김인, 양욱, 오민경, 유은보, 변포, 임유, 강숙전, 조선, 이기, 김효량, 전좌명, 이기우, 서질 등은 정문을 세우고 서용하게 하며 고용래와 박침은 서용하게 하며 조씨는 정문을 세우고 호역을 면제케 해주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14일 기사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14일 기사 두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9월 14일 기사 세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세사가 이민년부터 다른 도로 옮겨간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을 아뢰다. 본도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이니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과 안정된 마음이 없습니다. 또 수재, 한재, 풍재, 상재로 인하여 여러 번이나 흉년을 만나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서로 잇닿게 되었으니 만약 찾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침내 번성할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민년 이후부터
다른 도로 옮겨간 사람들은 모두 본고장으로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정조와 제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게 했는데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마땅히 아랜대로 따를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장령초 황이 병으로 사직하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6일 신미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황해도 봉산군의 우박이 내려 벼곡식을 많이 손상시키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동맥과 천모가 등이 장차 옮겨 거주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다. 임금이 측근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들으니 동맥과 천모가 등이 장차 옮겨 거주하고자 한다 하는데 연전의 거물이 범찰이 사신을 따라 중국에 이르렀다가 돌아가는 길 위에서 또한 옮겨 거주하는 일을 말하였으니 만약 옮겨 거주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걱정이 없을 것이나 내 생각에는 동맹과 천모가가 중국 사람을 사로잡아 거주하게 하는데 어찌 저렇게 요동 가까운 땅으로 옮겨 거주하겠는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반드시 중국 가까이 옮겨 가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황제와 후를 중추원부사로 권도를 한승부윤으로 송기를 사한 장령으로 삼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원묘를 봉성전으로 고치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일찍이 원묘를 고쳐 이끌어 문소전으로 하고자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문자가 꾸미는 뜻이 있어 의사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효선전으로 고치고자 하니 어떠한가. 만약 문소와 광효의 예전 칭호를 차마 갑자기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소효로 고치는 것이 어떠한가. 그것을 상정수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황희 맹사성 권진 허조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봉선전이라 칭호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정초는 아뢰기를 소효전의 칭호도 또한 두 전의 거전 명칭과 합하니 그 명칭이 부서지고 구차 간략함이 또한 문효전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 반드시 거전 명칭을 버리지 않고자 한다면 문소전의 칭호를 어찌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봉선전이란 뜻도 또한 야치 드러나게 되니 봉성정의 정밀하고 깊은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며 예조에 명하여 봉성정으로 칭호를 고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7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형제에서 장가물 이금 최물금을 교형에 찰 것을 아뢰다. 백정 장가물은 이상자를 찔러 죽이고 이금은 김계성을 찔러 죽이고 산후 최물금은 이충을 때려 죽여 싸우니 형률에 의거하면 모두 교형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7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삼군 도지무에서 진무소에 대한 사의를 아뢰다. 삼군 도진무에서 아뢰기를 그 처음에 의흥 삼군부의 승추부를 의흥부로 이끌어 오로지 군사만 맡게 했는데 이제는 이미 의흥부를 개혁하여 다시 진무소를 세워 병조와 같이 군사를 맡게 하니 그 미진한 사의를 마다감하여 아뢰겠습니다. 1. 이보다 먼저는 모든 굴령은 큰 일은 병조의 당상관이 도진무와 함께 나아가서 명령을 받았으며 작은 일은 병조의 낭청과 진무가 함께 승정원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게 되고 두 관사에서 반드시 함께 명령을 받은 후에 이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지난 무술년에 병조에서 처음으로 대언의 직책에 대신하여 선지를 받들어 선전하고 진무는 명령을 받아 영을 내리게 되어 드디어 경례를 이루었습니다. 굴령은 지극히 중대한데도 병조의 낭청 한 사람이 승정원에 나가서 명령을 받게 되고
진무도 또 병조에 나아가서 명령을 받게 되어 서로 전하면서 명령을 받게 되는 까닭으로 굴령이 혹은 지체되기도 하고 혹은 차호되기도 하여 신중히 해야 할 뜻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컨대 그 전에 예에 의거하여 병조와 진무가 함께 명령을 받아 영을 내리게 하소서. 1. 모든 군문법은 대소 아문에서 차례대로 공문을 보내는 까닭으로 통지를 해서 시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병조의 굴령을 담은 상군에만 공문을 보내고 본소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으므로 본소에서 이미 군사를 관장했는데 비록 군사에 관계되는 것이라도 또한 효유하지 않고 다만 서리를 듣고 본 것으로서 실상을 취하여 거행하기는 어렵겠사오니 청컨대 6조에서 교명을 받을 때에 무릇 군무의 법령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예에 의하여 본소로 공문을 보냈었어. 1. 진무의 임무는 군사를 살피는 것을 맡았으니 실로 군중을 맡은 바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보다 먼저는 진무에 범죄가 있으면 본소에서 계달하여 유사에 내려서 논액하게 했는데 지금은 진무가 범죄가 있으면 비록 임금의 윤허를 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병조에서 마음대로 가져가서 공초하여 심히 쉽게 여기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범죄가 있으면 진무에서도 또한 그 전에 예에 의하여 의건부에 내려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며 상정소에 내려서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삼가 주나라 제도를 살펴보건대 왕을 좌우에서 시위하는 것은 호분시 사시의 소속인데 대사마가 그 명령을 맡았으며 한나라 미양궁과 근장궁의 병은 위가 있어 이를 관장하고 성문의 법은 도의가 이를 관장했는데도 대사마가 그 출입을 맡았으며 당나라 초기에는 건병 16위와 절충과 이를 상장군 대장군으로 삼고 통솔했는데도 병부에서 실상 이를 호령했으며 송나라는 시위하는 찬병을 전전사의 상반이 이를 통솔했는데도 추밀원에서 실상 이를 진퇴시켰으니 이것은 역대의 병제가 건병을 오로지 통솔함으로써 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없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본조에서 진무소는 직책의 병권을 맡았는데 만약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없다면 이른바 병권을 분산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진무소는 곧 주나라의 호분 사시이며 한나라의 미안궁 건장군의 두 궁리이며 당나라의 16위의 상장군 대장군이며 송나라의 전전사인 것이며 지금의 병조는 곧 주나라 한나라의 대사마이며 당나라의 병부이며 송나라의 추밀원인 것입니다. 진무소로 하여금 병조의 소속이 되어 그 제명을 받게 한다면 역대의 병권은 한 곳에 맡기지 않은 뜻에 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정부와 제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8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8일 계유 두 번째 기사 정숙 왕후의 계신지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8일 계유 세 번째 기사 상정소의 고신을 석양하는 법을 유사에 명하여 고칠 것을 전지하다. 사헌부의 상소에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고신을 석양하는 법을 만약 다시 시행하지 못한다면 원컨대 역대의 고명에 의하여 제사로서 시행할 것이며 또 지금 각 품의 관교의 용지도 폭을 찢어 초서를 써서 내리게 되며 장명을 높이고 중히 여기는 뜻이 전혀 없으니 청컨대 유사에 명하여 옛날 제도로 상고하여 이를 고치소서 하였으므로 이에 집현전으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니 서경 윤리명 편에 고종이 부열에게 명하는 것 말을 기록했으며 체중 지명과 미자 지명도 또한 이와 같았고 뒷세상에서 관직을 명할 때 사를 짓는 것도 그 권한이 대개 이에서 나왔던 것이다. 당우에서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명이라 했는데 진나라에서 명을 고쳐 제라 하고 한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다. 안사고는 말하기를 제도의 명이라고 하여 당나라에서는 왕의 제수와 큰 제수의 일을 사용한다 하였으며
송나라와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명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 조정에서도 또한 고명을 사용하게 되니 제사로서 제수한 지는 오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관직을 임명하는데 여러 번 옮기게 되니 만약 모두 제사를 하게 된다면 번거롭고 자질구레할 것 같아서 실상에 맞지 않을 것이며 또 이로 인하여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여 행실을 고치게 될 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것을 옛날의 제도를 모방하고 지금의 적이 한 것을 따라서 자세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최종 지명은 서경의 편명이고 미자 지명도 서경의 편명이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8일 개유 네 번째 기사 경기감사 권도가 간직을 사임함으로 형조 우장판 남지로서 이를 대신하게 하다.